네, 문제 4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나왔던 스타일인데, 네, 그쵸? 점점 뭔가 이렇게 더 붙여가면서 난이도를 높여가는 느낌입니다. 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름 관련된 거는 연비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세금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고요. 뭐 보면 되겠네요. 유종 소비자 판매 가격은 원가, 유류세, 판매 구간의 부가가치세 이렇고 유류세는 여기 네 가지를 더하면 된다 되겠네요. 자, 유류세는 보통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의 1.3배 이상에 되는데요. 자, 보통 휘발유는 529에 이거고요. 자동차 경유는 375에 이거. 계산을 정확히 한다면요. 보통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자, 이게 15와 26%니까 자, 529 곱하기 뭐 정확히 따진다면 이렇게네. 뭐 정확히 따져본다면 529 더하기 529에 0.15 더하기 529에 0.26 그쵸? 뭐 그다음에 자동차용 경우 같은 거는 똑같이 여기 375로 숫자만 바뀌겠죠. 결국 이거를 종합하면 529에 1.41이 되고요. 아니 뭐 여기는 가로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걸 정확히 다 약분하면, 약분이 아니라 다 합치면 529에 1.4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면 자동차용 경우는 375에 1.41이 되겠죠. 네. 어차피 그 금액 뭐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몇 배인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눈다면 1.41을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529가 여기 유류세는 보통 휘발유 529가 자동차용 경우 375에 1.3배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네, 그리고 이걸 묻는 게 되겠죠. 자, 1.3배 하면요. 뭐 대충 1.3 하면 339, 37에 지금 기껏해야 120 나오겠네요. 120 기껏해야 120도 안 나오는 거죠. 400이 대 120이니까. 그러니까 합해봐야 뭐 495보다 낮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통 휘발유가 자동차 경우 1.3배보다 크겠네요. 그러니까 1.3배 이상 기억보기 맞겠고요. 네. 자, 소비자 판매 가격 대비 유류세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유형은 자동차 경유다. 소비자 판매 가격 대비 원가, 유류세, 판매 부가금, 부가가치세까지. 그 다음에 유류세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유형은 유류세의 비율이요. 자, 뭐 정확히 따진다면 원가에 교통세 이게 다 더해서 해야 되지만요. 딱 본다면요. 일단 본다면요. 딱 보더라도 어떠냐면, 자, 선박용 경유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원가가 선박용 경유가 더 낫죠. 유류세는 원가랑 연동되는 게 아니라 담보 교통세랑 연결되니까요. 근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0.1만 차이 나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이 나는 부분 기껏해야 6밖에 없다는 거죠. 네. 60이나 늘어나는 데 비해서. 즉 원가에 비해서 세금 자체가 높으니까요. 이거 다 비슷하다고 쳤을 때 원가 자체가 선박용 경유보다 더 낮으니까 자동차용 경유는 소비자 판매 가격 대비 유류세의 비율이 선박용 경유보다 낮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고급 휘발유랑 비교했을 때는요, 원가는 똑같은데 교통세가 높으니까 당연히 유류세의 비율이 더 높겠네요. 고급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보다도 낮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휘발유랑 보면요, 원가는 더 낮은데 교통세는 더 높으니까 유류세 비율이 훨씬 더 높겠네요. 보통 휘발유가 자동차용 경유보다도요. 즉 자동차용 경유는 보통 휘발유, 고급 휘발유, 선박용 경유 모두보다 낮을 테니까 세 번째로 높을 리는 없다는 거죠.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되겠네요. 네. 아마 여긴 너무 낮으니까 네 번째일 것 같네요. 등유는 원가도 높고 유류세는 오히려 낮으니까. 네. 자동차용 경유는 결국 유류세의 비율은 달리 말하면 교통세의 비율과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교육세나 주행세는 교통세와 연결이 되니까요. 원가 대비가 아니라 정확히는 판매 가격 대비인데 판매 가격에서 제일 높은 걸 차지하는 부분은 원가고요. 뭐 유류세도 물론 더해야 하지만요. 네. 판매 부가금은 없다시피 하고요. 결국 크게 보면 원가분의 유류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요. 물론 숫자가 만약 정밀하다면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것도 신경을 써야겠지만요. 유류세, 판매 부가금, 부가가치세까지요. 이거 지우고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교통세 같은 게 거의 유류세는 같은데 원가 부분이 워낙 선박용유가 낮으니까 이 자체가
전체로 보면 올라가겠죠. 여기는요, 원가는 원가는 같은데 세금 자체가 높으니까, 유류세가 높으니까 올라갈 거고요. 여기는요, 원가는 낮고 또 유류세는 높아버리니까, 아니, 교통세는 높아버리니까 더 올라가겠죠. 세 가지보다 모두 낮으니까 니은복이 틀렸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자, 디귿이요. 원가와 판매금액의 변동 없이 유류세가 10% 인하된다면 보통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80원, 리터당 80원 이상 인하된다네요. 자, 유류세가 10% 인하된다면 있는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휘발유요. 보통 휘발유는요, 교통세가 원래 원래 유류세를 본다면요. 원래 유류세를 본다면 529 아까 했던 것처럼 1.41이겠죠? 1.41이겠죠. 원래는. 그리고 여기서도 유류세가 들어가죠. 이 전체에 아니죠. 유류세. 부가가치세에 유류세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전체에 0.1이 다시 들어가네요. 자, 529 곱하기 1.41을 있고 여기다가 이 0.1이 다시 들어가네요. 이거 두 개를 합한다면요. 529 곱하기 1.41 곱하기 1.1 되겠네요. 이 부분이 유류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가 인하된다고 했네요. 자, 10%가 인하된다면 이 부분이 인하되는 부분이 10% 인하되니까 0.1 되겠네요. 인하되는 부분이.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계산해서 80 이상이냐 이하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쪽 0.1을요? 그냥 계산한다면요. 자, 529 곱하기 여기 데려가면요 1.4 1.41이니까 1.5 나오는 거죠. 네, 1.5 정도 나오겠고요. 여기 0.1 있으니까 이쪽을 돌려도 되겠고요. 저쪽을 그냥 계산이 이쪽이 편할 것 같습니다. 529 곱하기 1.5 한다면요 52.9 곱하기 1.5예요. 그럼 여기다 0.5가 26.45 정도 되겠고요. 여기 다시 하면은 2.64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5, 6, 70, 6, 7에 80, 81, 82, 아니 80.1, 80.2 정도 잠시만요. 네, 82 정도, 81에서 82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리터당 80원 이상 인하가 맞겠습니다. 네.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또 이게 나왔네요. 디귿이랑 계산 스타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똑같이 인하로 되는 거니까요. 자, 원가와 판매부가금의 변동 없이 유류세가 10% 인하, 15% 인하될 때, 그리고 유류세와 판매금의 변동 없이 원가가 10% 이하될 때, 선박용 경우에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폭이 더 크다 했네. 선박용 경우만 보면 되니까 일단 지워본다면요. 이 부분만, 선박용 이 부분만 보면 되겠네. 자, 원가 판매 부가금의 변동 없이 유류세가 15% 인하.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유류세가 15% 인하된다면요. 마찬가지로 375에 아까 1.41이었죠. 유류세가 15% 인하된다면 곱하기 0.15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유류세와 판매 부가금의 변동 없이 원가가 10% 인하된다면요. 원가가 10% 인하된다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은 여기 유류세 0.1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했지만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까 1.1을 더 곱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유류세가 원가 인하 같은 경우는 원가 같은 경우는 700이니까요. 700 그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 0.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율 비교가 아니라 인하폭 비교이기 때문에 단순히 같다고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항상 늘 그 소수점이 있으면 늘 헷갈리더라고요. 뭐, 네, 뭐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거부터 본다면요. 밑에 건 좀 계산이 쉽네요. 700에 1점이라면 770이고요. 여기다 0점이라면 77이네요. 77만큼 하겠고요. 이쪽은 좀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약 0.21이 나오죠. 1.41에 1오니까 1.4에 네, 1 나오고요. 거기다가 1.1 곱하면요. 0.21에다가 1.1을 곱하면 0. 이거 하면 0.23 정도 나오겠네요. 네. 자, 375 곱하기 0.23 하면요. 375 곱하기 0.23 하면 0.2가 75니까 75에다가 최소한 7.5 나올 테니까요. 82.5 정확히는 82.5는 0.22를 곱한 거고요. 정확히는 하면은 좀 더 커지겠네요. 즉 이 부분이 더 크겠네요. 자, 15% 인하될 때보다 10% 인하될 때 인하폭이 더 크다가 틀렸죠. 15% 인하될 때가 인하폭이 더 크겠죠. 네. 그래서 리을 틀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뭐 글쎄요. 뭐 이 부분 15%와 26%니까 합해서 0.41. 그래서 뭐 일일이 아니 뭐 나중에 계산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 없이 유류세를 교통세 곱하기 1.41로 놓는 거. 이게 뭐 포인트라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계산만 조금 뭐 부가가치세까지 있어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계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느낌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올해 시험 보면서 틀렸었는데 그 문제 풀 때는 마지막까지 시간에 쫓기면서 막 답이 안 나왔는데 지금 다시 풀어보니까 그렇게 물론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함정이 있다거나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역시 이 시험은 시간이 문제다. 제가 그렇게 시간만 조금 다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급해서 제가 이쪽에서 니은 디귿 쪽에서 아마 계산해서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1번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답은 지금 2번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1번을 선택했는지 3번을 선택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틀린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마지막에 풀다가 틀린 것만 기억이 나는데 뭐 39번은 맞고 이제 40번은 틀렸는데 39번이 어려운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40번은 뭐 그렇게 그 정도 39번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제 40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